연구원 지역산업 HID 연구센터 장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장혜정입니다. 직업 훈련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 발전을 주제로 해서 의미 있는 포럼에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참석해 주신 현장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더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는 작년에 저희 한국직업연구원 기본 연구로 수행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 및 경영 전환 체계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최신 지능 정책이랑 제안 사항을 좀 업데이트해서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과 재직자 역량 그리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력 개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을 다룬 서론 부분입니다. 본 연구는 메가트렌드인 디지털 전환이 이제 교육, 노동, 산업 측면에서 다층적인 그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인력 양성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연구와 정부 지원 사업들이 신규 구직자, 즉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디지털화에 따른 재직자의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마련코자 한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실 직무 내용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근로자 숙련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역량 습득 방안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대표적인 역량인 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공하고 활용한 능력인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어떤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한 IT 리터러시,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그런 리터러시 역량들이 결합돼서 있는 그 역량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력개발센터에서 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스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젊은 층인 그런 그 사원 대리급에서는 지금 조금 많이 좀 뒤처진 것 같다. 회사 일에 막 치여가지고 트렌드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의외로 우리 부장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 꽤 이제 디지털 리서치 역량이 좀 갖춰졌다, 이렇게 아주 긍정 마인드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보고 나 SNS 뭐 페이북도 하고 뭐 저기 트위터도 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사실 우리 부장님들이 기업에 있는 부장님들이 디지털 리서치는 물론 좀 자기 평가 역량까지가 좀 많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부터도 이제 근자감이 넘쳐나는 우리 부장님 마인드 아니고 신입사원의 마음가짐으로 왜 디지털 전환에 재직자 역량 강화가 필요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혁신, 사회 변화는 지속적으로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양상이 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이제 핵심 뭐 자원도 달라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굉장히 뭔가 아주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 훈련, 혁신이 좀 해법이고, 그렇게 오늘 이 포럼이 이렇게 개최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7월 5일에 저희 직능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한 그 HID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 이제 오늘 또 이 포럼에서 좀 자장을 맡고 계신 유기학번 분야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그 주제 발표를 그때 해주셨는데요. 그 발표 내용 가운데 왜 재직자 역량 강화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OECD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스킬들, 그러니까 청년의 스킬 수준이라든지 청년 스킬 개발의 포용성 정도라든지 또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 또 성인 스킬 개발의 포용성 정도는 상위 20%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작 노동 시장에서의 그 스킬 활용성 정도라든지 기업의 스킬 활용을 위한 일터 혁신에는 하위 20%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점에서 이제 기업 현장이라든지 이제 재직자들의 스킬 활용이라든지 또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터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 진짜 디지털 전환이 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나도 좀 뭔가 좀 대비하고 좀 변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기존에는 경력 전환이라고 하면 이직이나 전직 같은 직업적 이동만 생각하셨을 텐데 최근에 경력 전환은 외부 환경과 노동 시장의 급속한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경력의 확장 및 그런 다변화를 시도하는 걸 통칭해서 광의의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력 전환의 핵심은 노동자의 근로 능력과 또 이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기술의 진보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와 자동화에 대응한 또 직무 전환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또 경력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제도 이런 정책 지원이 굉장히 또 필요하고 중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디지털 전환과 이제 전환이 무엇인지 또 재직자 역량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이 들어봤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많이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그냥 정보의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 기술을 좀 업무나 좀 일하는 방식에 좀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업무의 디지털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디지털화라든지 업무의 디지털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 방식 또 비즈니스 모델에 이까지가 다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깊고 넓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이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로 이제 산업 및 업무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거의 모든 것이 재편되는 것인데 일부 IT 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이거 다 이제 중요해졌고요. 디지털 그런 전환에 3.0까지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프로세스, 또 비즈니스 모델, 또 패러다임 전환까지를 포괄해서 디지털뿐만 아니라 그린 전환, 또 산업 구조 전환을 포함한 사회과적 해결에까지 좀 영향력이 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 양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직업세계도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의 직무 내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직업이 또 출현하거나 사라지는 등 일자리 구조까지를 좀 변화시키고 있죠.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예상 직종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지금 표가 좀 제시가 돼 있는데요. AI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로봇 같은 그런 신기술에다가 IT랑 또 금융, 또 의료, 유통 이런 기존 산업군이 결합한 새로운 직종과 직업이 또 탄생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또 자동화나 온라인 대체로 인해서 노동전환 수요가 또 많이 또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전환이 직업세계와 노동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좀 주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동연구원 김농규 박사님께서 이 분야의 좀 전문가시라서 이제 해당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직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가 변해서 많은 전문직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직무의 변화가 급격히 커져서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든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해당 분야의 지식에 더해서 그러니까 소위 도메인 날리지라는 것에 이제 더해서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도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첨단 분야일수록 직무가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전문 인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현재 인력수급 현황이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전망치를 볼 때도 이제 초급 인력은 이제 많이 공급이 이제 되고 있는데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공급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 역량 강화, 기업에서 HRD가 정말로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이제 디지털 전환 대응 HRD 모델인데요. 이제 그 대응 훈련 기관을 제시하는 HRD 컨설팅의 기본 모델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서 학습이라든지 교육 행정 운영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기술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 담당자는 어떤 역할로 변화해야 되고 디지털 기반에서 필요한 역량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기업의 인재 육성 전략과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고 임직원 역량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좀 임직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및 성과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모델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정답이고 이 모델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서 이제 소개를 한 건데 분명한 것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 강화를 고민해야 될 고민은 이제 이런 모든 기업이 사실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사업주 훈련이라든지 근로자 개인 지원 직업력 개발 정책을 만드는 고용노동부나
이제 이런 관련 부처나 이제 저희 한국직업연구원에서도 이런 모델 구축이라든지 이에 따른 지원 정책 마련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모델을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력 개발 지원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체계의 필요성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신기술 습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는 학습 역량과 디지털 전환 대응력이 함께 요구되고 그에 특화된 정력 전환 체계, 그다음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게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본 연구에서 사실은 이제 도출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정책을 마련할 때 사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업의 그런 변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분석하고 직무 변화를 예측해서 새로운 직무 또 변화되는 직무 핵심 역량들을 도출해서 이제 잘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이 일단 마련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인력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현재 산업 내 인력 현황이 어떤가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 내 인력 현황이 어떤가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이제 현황 분석 소위 이제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이 정확히 분석되고 나면 이제 부족한 인력은 신규 채용하거나 전환 배치하거나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또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런 역량 강화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력 방안은 이렇게 신규 인력 양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규 인력 양성, 신입과 이제 경력자 채용, 기존 인력의 경력 전환, 이때 경력 전환 이제 직무 전환이라든지 또 재교육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련 연구를 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다양한 산업의 재직자분들하고 또 HRD 그런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신규로 정말 채용하고 선발하고 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재직자의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통해서 인력 공급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다 너나 없이 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 이제 그런 해당 분야 이해하고 또 적응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직을 채용하더라도 3, 4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들, 재직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하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 체계 개발 예시인데요. 이제 IT 분야를 했습니다. 이제 해당 분야에 이제 저희 산업 특성에 맞게 인력 양성 추진 방향이라든지 수행 활동이라든지 또 추진 전략 등을 수립해서 입문부터 최고급까지의 그런 직능 수준과 관련 디지털 신기술을 이제 매핑하여 이제 체계도를 그린 것인데요. 이러한 체계도는 디지털 신기술의 어떤 개발 인력이냐, 활용 인력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 직능 수준별로 주요 이제 역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저희가 샘플로 이제 요거 지금 보여드리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 분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연구에 담았는데요. 각 산업 분야마다 또한 이제 세부 이제 예를 들어 산업 분야,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 또 설계 따르고 반도체 설계 따르고 또 이제 그 생산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세부 산업마다도 다 특성이 다르고 체계 개발 결과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로만 맞춤형이나 특화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산업 분야, 기술 분야, 또 이제 기업 특성에 따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경력 전환 체계 개발을 한 그 예시인데요. 직무 분석과 인력 그 운영 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서 직무 유지 그 대상자, 그다음에 또 경력 전환 대상자, 또 IT 분야 경력자 채용으로 나눠서 대상자 트랙을 좀 나누고 이를 반영해서 경력 개발 그런 체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직무 유지라든지 경력 전환 이런 식으로만 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IT는 또 디지털 신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또 이런 분야를 또 이렇게 또 그 신규 채용이라든지 경력자 채용으로 메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산업 분야마다 이렇게 인력 양성하고 경력 전환하고 경력 개발을 하는 그 체계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훈련 이제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원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대응 제자 훈련 예시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제자 이제 특성상 장기나 이제 오프라인 집체 훈련만으로는 이제 훈련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2주,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1주 이내에 그 블렌디드 혼합 교육 훈련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좀 사전 교육, 또 기초 교육, 또 실습 위주 심화 교육, 그다음에 프로젝트 기반의 이제 PBL로 구성이 돼서 재직자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역량 향상이 될 수 있는 도로 이제 맞춤형 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실 체계 같은 경우는 재직자 훈련 모델을 만들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봐서 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지금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직업 훈련 개선 관련해서 지금 그 디지털 전환에도 대응하고 또 질 높은 기업 훈련을 만들자, 그 활성화하자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기업 직업 훈련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직능연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를 매년 시리즈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요, 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또 기업구 주도형 혁신훈련 또 확대하고 또 기업 직업훈련 카드, 또 패키지 구독형 원격 훈련 실시, 또 경력 설계 컨설팅 지원 등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게 정책 방향이고요. 재직자 대상의 지원으로서도 이제 다양한 특화 훈련이라든지 우리 그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도 지금 활발하게 이제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보다 활발하게 좀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중장년 또 새 출발 카운슬링 사업들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직능 정책 및 지원 사업이 보다 실효성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앞서 예시로 제시한 것 같이 이제 산업 분야 신기술을 좀 반영한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 훈련 체계가 구축돼야 될 것 같고, 기업 중심 훈련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기업 훈련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고요. 또 재직자 개별적으로도 사실 이게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저도 재직자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재직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경력 전환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식 제고, 학습 역량, 대응력 이런 것이 정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요구된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생으로서 책무성이라든지 참여 의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거랑, 또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해서 좀 기업 맞춤형 과정이라든지 다 직종 간의 그런 협업 훈련 형태 등 좀 다양하고 좀 실험적인 혁신적인 좀 그 훈련 방법들도 저희가 좀 도입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하나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경력 단계별 맞춤형 진단 및 교육 훈련 제공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과학기술 쪽에 그에서 제가 좀 벤치마크를 한 부분입니다. 과기 쪽 특히 이제 과기 쪽에 이제 R&D가 많으니까요. 이제 그쪽에 계시는 종사자들은 이런 진단 도구 및 경로에 따른 컨설팅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진단 도구도 거의 매년 만들고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해서 굉장히 좀 그런 서비스를 잘 하고 있던데, 우리 고용노동부의 또 직업능력개발 정책이라든지 지원에 있어서도 일부 이제 시도되고 있고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다 활성화되고 좀 맞춤형으로 좀 정교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식과 기술 수준 정보에 따른 인력 수요 공급 매칭 모형인데요. 이거는 실제 인력이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제 인력 수급 조사라든지 전망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죠. 이제 양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인력이 어떤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질적 미스매치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경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그런 인력 공급 정보를 좀 DB화해서 취업 및 개인 CDP 지원에 좀 활용하자는 컨셉의 모형인데요. 특히 이제 산발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인력 수요 및 훈련 수요 조사 결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직능위원회에서도 인력수급 분석센터에서 좀 통합적으로 좀 그 신기술 분야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결과들이 좀 모여지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구인 광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또 헤드헌팅 구인 구축 매칭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축된 그 빅데이터 분석이 이제 함께 통합된 데이터로 구축이 돼야지만 이게 실효성과 적시성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헤드헌팅 정보라든지 구인 정보 이런 그 매칭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게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이라는 지자체 혁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구직자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스킬 포트폴리오 이제 작성을 지원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개인이 보유한 스킬셋하고 이제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한지 또 이제 바로 연결해서 수강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또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역량이 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떻게 개발해서 이제 할 수 있는지를 아주 흥미로운 UI와 이제 디자인으로 UI UX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우리 이 거스 코치님 요 보이시죠? 이분이 아주 친절 AI 코치님이신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 스킬도 부족한 역량,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후에 이제 개발돼서 피팅한 그 역량까지를 잘 보여주고요. 그 정보를 사업주, 그 지역에 있는 사업주가 받아봐서 바로 매칭해서 이제 취업이랑 이 사람 이제 이런 스킬셋을 갖췄으니까 내가 채용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과연 구인구직까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델이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잡케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한참 초기적으로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 한권에서 HRD 내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좀 친절하고 또 이제 유용한 시스템으로 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거 한번 사이트 들어서 저는 직접 가입해가지고 지금 그걸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이트 한번 가셔가지고 가입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흥미로운 사례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1년에서 경력 전환 체계 개발과 운영한 다양한 주체가 여기 아주 얽히설키 아주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인력 양성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요소들이 있죠. 이제 인력 양성 총괄 기구, 정부부처, 고용 서비스 기관, 인력 수급 전문 기관, 또 이제 우리 산업별 이런 ISC, RSC 같은 그런 협단체, 교육훈련 기관, 또 이제 기업, 개인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계 협력해 나갈 때만 사실은 이게 효과적으로 국가 인력 양성 차원에서 개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심점과 가교 역할을 저희 또 한국직업연구원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관련된 최신의 연구가 사실 좀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많이 또 수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무연 뉴스레터랑 유튜브도 꼭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